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냉난방이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에어컨이랑 냉난방 겸용기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냉난방 겸용기 설치 위치는 보통 이제 구석지에서 한 방향으로 길게 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용량이 크다고 해도 지금 35평이 이렇게 긴 평면 같은 경우는 한 30평형대의 냉난방기를 2대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직풍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면이 길게 되면은 그만큼 효율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외부하고 면하는 창문이 많기 때문에 냉난방의 효율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30평형대 2개를 배치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위치를 보면은 주방 위치가 이쪽에 있고 역시 이제 이쪽 코너하고 2군데라고 할 수 있는데, 냉난방기 역시 외부에서 봤을 때 뒷면이 보이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벽 쪽으로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냉난방기의 위치로는 이 공간과 이쪽 공간, 그리고 이쪽 공간, 이 3군데 중에서 2군데를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지금 현재 2대를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 가운데의 위치보다는 양쪽에 2개를 배치를 해서 이 냉난방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냉난방기 위치까지 결정이 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좌석 배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좌석 배치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사전 작업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곳이 어떤 메뉴를 취급하느냐, 그리고 그 메뉴에 따라서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좌석 배치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서양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메뉴들을 되게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양한 메뉴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특성을 살린다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특성을 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적으로 좀 무난한 컨셉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난한 컨셉이라면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내추럴 분위기에 연출을 하는 것이 좋고요. 내추럴 분위기라는 것은 자연 채광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 채광이라는 것은 이제 아시겠다시피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명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 빛을 받아서 그 빛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고객이 이렇게 주로 고객 동선이 이렇게 흐른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웨이터들의 동선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웨이터들 역시 고객과 같은 동선을 그리지만 가급적이면은 고객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데, 지금 35평의 평면 같은 경우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해주려는 폭이 1.5m, 좌석과 테이블 사이에 1.5m에서 1.2m 정도를 확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평면상 너무 좁기 때문에 일단 좌석을 배치를 하고, 고객과 서빙을 보는 아르바이트생들과의 어떤 접촉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배치가 된다면은 지금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총 좌석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을 때 몇 좌석이 나오는지를 우선 알아야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모듈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 개념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스케일을 봤을 때 지금 8m의 공간에서 2.2m라면은 한 세 테이블 12석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이 기둥면에서 면해가지고 이제 좌석을 이 외부 이 유리창 면과 스펙을 시켜서 기둥면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기둥과 상관없이 이렇게 쭉 붙여서 이제 테이블을 배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이 기둥에서 돌출되는 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필요 없는 공간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을 하는 것은 좀 더 넓은 평수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능하면은 안으로 좀 적게 들어올 수 있게끔 창가 쪽으로 붙여서 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지금 테이블이 배치가 된다면은 지금 현재 이쪽도 마찬가지로 배치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비스듬한 공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 같은 경우는 붙박이 의자를 활용을 해서 단체석이라든지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AD 도면을 통해서 정확한 치수를 대입을 해서 좌석을 배치를 해보고, 이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주방의 위치와 홀의 위치, 그리고 이제 대략적인 좌석의 위치가 확보가 됐습니다. 이거를 CAD를 통해서 정확한 치수를 도입을 해보고 정확한 레이아웃을 잡은 후에 그 도면을 가지고 이미지를 형성하는 작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대략적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공간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이제 CAD를 통해서 정확한 치수를 통한 계획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쪽 확보한 주방... 드로잉을 통해 공간 계획이 세워지면 CAD 작업을 합니다. 이때는 정확한 치수를 계산하여 공간을 배치하게 됩니다. 레스토랑의 경우 주방 공간의 배치를 가장 먼저 하게 되는데요. 음식을 만드는 공간인 주방은 음식을 만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5평에서 6평은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카운터는 출입구를 중심으로 공간을 위치시키는데요. 출입구와 가까이 주방이 있는 경우에는 카운터의 공간을 따로 위치시키지 않고 주방과 같은 위치에 배치합니다.